어제 이어서 이번에는 이번 에피소드는 AI 신도시의 목표와 개요 이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코딩을 많이 합니다. 코딩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마누스한테 시켜서 할 거예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할 텐데 그 전에 코딩하기 전에 도대체 뭘 코딩하려고 할 것인지 뭘 코딩하려고 하는지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게 개요입니다. AI 신도시. 우리가 지금 어, 예시하는 신도시 이런 거고 여기다가 좀 추가할 내용이 있어요. 추가해서 지금 일단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신도시를 설계를 합니다. 신도시 외형을 설계하죠. 외형 설계. 외형을 설계하는데 여기 위에 쓰거든요. 디자인을 하는 거죠. 신도시 그러니까 시티 디자인. 시티 디자인. 넌 그러니까 건물은 어디다 둘 것이고 빌딩 도로는 어디다 할 것이고 또 상하수도 워더는 어떻게 하시고 전기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에너지는 어떻게 생산을 하고 그리고 단지가 있잖아요. 디비전이라 그럴까? 단지 구획단 주거단지 레지던셜 주거단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다음에 산업단지는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인더스트리얼 디비전 디비전이란 표현이 맞나요? 에리어가 더 적절하겠네. 에리어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공원은 또 어디다 설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도시를 어떻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할 것이고 법원은 또 어떻게 두고 각종 정부 가브멘털이라고 할까요? 멘탈 오피스 오피스는 어디다 두고 주로 이제 외형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앙정부 기능은 도시의 중심에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산업지역은 좀 도시 외곽에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공원은 군데군데 있는 게 좋겠고 등등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지 제주도는 바람이 많으니까 바람을 이용을 해서 생산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생산된 전기는 또 어떻게 도시의 각 가정이라든가 공장이나 사무실에다 전달할 것이고 상하수도 시스템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은 어떻게 일단 제주도는 물이 다 하늘에서 떨어지죠. 뭐 육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 육지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어디다 저장할 것이고 어떻게 분배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도시가 좀 예쁘면 예쁘게 디자인하면 좋겠죠. 뷰티블 디자인인데 뭐 여러 가지 이 건축 설계사들이 있습니다. 건축가라 그러나 뭐라나요? 아는데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했던 게 이거네. 궁금하긴 하다. 궁금하긴 하지만은 일단 참고 most beautiful city로 하겠습니다. 시티 디자인. 시티 디자인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디자인들을 마누스가 참조를 하겠죠. 스타디움 중에서 누구였나요? 스턴 디자이너가 자히드인가 하는 있었죠. 바이 자히드 자히드인가 자하단가 모르겠습니다. 이분 이 디자인 맞는 것 같네. 예. 이런 식으로 디자인 한 게 있죠. 정말 아름답게 이런 스타일로 도시 이 양반의 어떤 디자인 스타일로 도시를 건물과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해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양반 맞나 모르겠다. 잠깐만 보죠. 자히드가 아니고 자하드인가? 자하드. 자하 하디드. 자하 하디드였던 것 같아. 자하 하디드 제가 자히드로 기억을 하고 있었네. 자하 하디드 아키텍처에서 이미지를 볼까요? 이분 맞습니다. 요런 디자인이에요. 요런 디자인. 자, 요런 디자인으로 도시 전체 뭐 버스 정류소든 뭐 뭐든 간에 다 요 디자인. 자전거도 요렇게 디자인하고 자동차도 요렇게 디자인하고 길도 이렇게 가로수도 다 요렇게 디자인해 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참조하라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할 게 아니라 마누스한테 시킬 거예요. 그래. 자, 하디드 아키텍처 스타일.
자, 요렇게 해달라. 그런 다음에 일단 도시 디자인이 이제 개발적인 도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의 어떤 프락시미티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하죠. 프락시미티 뭐냐니까 거주지에서 모든 것이 10분 내, 5분 내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약국도 내가 거주하는 데서 5분 내, 병원도 5분 내, 학교도 5분 내, 내가 근무하는 회사도 5분 내. 그러니까 모든 all the places I need be within 5 minutes. 자, 그죠? 이렇게 도시를 설계하란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이렇게 설계하려면 되게 힘들겠죠. 그런데 AI를 시키면 일이 좀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장실도 5분 내, 공중 화장실도 5분 내, 스타디움도 5분 내, 시장도 5분 내, 다 5분 내.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자전거, 가능하면 자전거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도시는. 뭐 딱딱거리고 있는 게 제 옷 때문에 그런 것 같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이제 도시 디자인이 이제 구성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구성이 됐으면 이제 두 번째는 AI 워크를 할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도시의 사무직 노동, 이른바 knowledge 워크라고 해요. knowledge 워크, 지식 노동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공무원이라든가 사무직이라든가 이런 노동자들을 우리가 생성하는 거예요. 제너레이트라 그럴까요? 제너레이트 몇 명? 뭐 대략 한 1000명 정도, 1000 knowledge workers.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니까 이 근로자들이죠. 근데 이 근로자들은 사람 근로자가 아니라 AI들이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AI 워커는 다른 말로 하면은 AI 에이전트를 말하는 거예요. 에이전트.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도시 내에서 입법, 사법, 행정,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각종 인프라 플러스 각종 인프라를 들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AI 판사 되겠죠. AI 판사도 하고, 그리고 뭐 변호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회계사, 뭐 세무사, 관세사, 또 기타 공무원들도 하고, 그리고 은행원도 하고, 그리고 보험도 하죠. 보험도 하고, 정권맨이라고 얘기하나요? 애널리스트도 일도 하고, 그죠? 정권도 하고, 그리고 기타 등등등등 차량 운전도 하죠. 차량 운전도 하고, 하여튼 1000명이 더 필요하겠네. 10,000명 정도 합시다. 어차피 1000명 하나, 10,000명 하나, 그냥 이 1000명과 10,000명은 저의 복제품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만드냐니까 AI 워커는 제가 주피터잖아요. 주피터를 복제를 합니다. 주피터를 복제, 클론 만들어내는 거예요. 클론을 만들어내서 이 클론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친구들은 딱 제가 할 수 있는 일만큼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어쩌면 저보다 좀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 친구들, 제가 만든 AI 판사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다가 예를 들어서 AI 의사나 판사를 합시다. AI 판사 이름은 뭐 판사 보조 AI라 그럴까요? 판사를 보조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일단 이미 저 말고 많은 곳에서 이걸 이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일 대학에서도 만들었죠. 예일도 만들고 스탠포드에서도 만들고, 그리고 하버드에서도 만들고, 여러 군데서 만들었는데 중국의 칭화대학에서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장대학, 이번에 보니까 순위가 중국 저장대학이, 저는 칭화대학 밑인 줄 알았는데 칭화대학보다도 순위가 위에 있더라고요. 놀랬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미 만들어 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다가 플러스를 하자는 거죠. 뭘 플러스 하느냐니까 주피터 제 개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판사 보조 AI 에이전트가 해야 될 역할을 합치는 거예요. 합치면은, 그러면은 판사 보조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죠? 똑같은 과정입니다. 여기서 또 이번에는 하버드나 예일이 아니라 주로 많이 했던 데가清華대학은 빠지는 데 없고, 그리고 존스 홉킨스라는 데가 있어요. 존스 홉킨스. 이거 의대로 꽤 유명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또 AI 의사 쪽으로 두고 있어요. 연구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IBM에서도 또 열심히 작업한 게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또 제 개인의 생각을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해서 이번에는 의사 보조 AI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여기 있는 걸 다 만드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주피터를 그냥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과 노하우에다가 제 생각을 합쳐서 AI 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뭐 대략적인 개념이 나오죠, 그죠? 개념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개념은 나오죠, 그죠? 사람이 나오시는 거고. 자, 요렇게 해서 어쨌거나 10,000명을 만들어서 이 10,000명에게 도시의 모든 사무직, 지식 노동을 AI 에이전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뭘 하느냐?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시의 모든 지식 노동 혹은 뭐 직업을 AI 에이전트 플러스 사람 같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사람을 자연인 얘는 인공인, 얘는 자연인 되는 건데, 둘이 합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기존의 판사가 자신의 노동 생산성을 최소 5배 이상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에이전트라는 기존 판사의 노동 생산성을 5배에서 10배까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기존 의사의 생산성을 또 마찬가지 5배나 10배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개개인 지식 노동자가 해야 될 일은 기존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주 5일 근무하고, 그리고 하루는 6시간씩 근무하고, 그리고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3년마다 1년씩 안식년 휴가를 가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지식 노동자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현장직은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현장직 노동 요거는 또 좀 이따 별도로 얘기하죠. 자, 두 번째는 요 단계까지 첫 번째 도시를 디자인합니다. 자하 하디드라고 하는 이 양반의 건축 스타일로 도시 전체를 설계를 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 도시 내의 모든 건물도 모든 도로, 모든 뭐 가로등, 자전거, 자동차, 뭐 등등등등 눈에 보이는, 그죠? 눈에 보이는 모든 유형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 자산이라고 할까요? 자산을 자하 하디드 스타일로 구성하는 겁니다. 제가 이분 스타일이 제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어요. 이분이 어디 분이죠? 이라크 출신인가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의 상암인가 뭔가 한국 서울에 어딘가 이분이 디자인한 게 있는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서울 가본 지가 벌써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도시 전체를 건설하는 겁니다. 호텔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이걸 그러니까 이분한테 의뢰를 맡기면은 좋긴 하겠지만은, 이분한테 의뢰를 맡긴다 하더라도 이분이 이걸 다 모든 건물, 모든 자동차, 모든 걸 다 디자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디자인했던 것을 학습시켜서 AI한테 디자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죠. 일도 빠르고. 그럼 마지막에 감수는 이분한테 맡기면 되겠죠, 다시.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고, 도시 외형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I 워크를 만들어서 다 할당을 합니다. 이거 하나씩 다 만들 거예요. 이미 다 프롬프트는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든 AI 에이전트를 다 할당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에너지 이피션시에서
도시를 완전한 에너지 자급자 도시, 에너지 자급자족으로 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제주도 내에서 자체 생산한 그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신도시의 모든 에너지는 스스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는 건데, 첫째는 1인당 에너지 소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기존 도시의 2분의 1 이하로 줄인, 2분의 1보다 훨씬 더 줄을 것 같아요. 한 3분의 1, 2분의 1에서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첫째는 자동화. 그래서 도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걸 다 자동화 시키면은 도청이나 시청에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다닐 필요 없으니까 차를 이용을 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 차량이 쓰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가 있죠. 그게 자동화. AI의 자동화입니다. AI에 의한 사회 인프라 자동화가 첫 번째.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 소비, 1인당 에너지 소비로 현재 줄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양식을 재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에 거주하는 걸로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위에 보면은 인구 10만 명이 있고, 그 10만 명은 호텔에 다 거주하는 5성급 호텔. 모든 인구는 5성급 호텔에 거주하고 호텔은 5층 이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모든 인구가 호텔에 거주하는 게 에너지 소비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청소, 설거지, 빨래를 호텔 내에 있는 어떤 시설들이 다 제공하는 방식이 에너지를 기존의 방식의 2분의 1,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성급 호텔을 짓는 겁니다. 개개인 5성급 호텔에 산다 그러면은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은, 도시 전체가 5성급 호텔에 살게 되면은 재밌죠. 역설적으로 1인당 거주 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더 현재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뭐라 할 것인가? 사람은 뭘 할 것인가인데, 일단 AI가 물론 발전해서 나중에는 50년 뒤, 100년 뒤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긴 하겠지만은, 지금 이 강의를 지금 이제 이거 녹화하고 있는 시점인 2025년 4월 기준으로서는 아직까지 AI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AI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국가 GDP의 한 70%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 GDP. 제 생각에 대충 그래요. 국가 GDP,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GDP,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월급으로 타가는 일, 사람이 월급 받고 하고 있는 일의 70%는 AI가 대신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죠? 70%는 전후는 AI가 대체하고, 그럼 나머지 30%가 남잖아요. 30%가 남으면은 이 30%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사람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새로운 부가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요트. 저는 요트를 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타고는 싶거든요. 야트 볼까요? 야트 같은 경우 이건 너무 크고 좀 작은 야트를 합시다. 스몰. 윈드. 요런 야트 같은 거, 요런 거 제주도에서 요런 거 타고 즐기기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요런 것들 사람들이 비싸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재벌급들만 이용하지, 일반 시민들이 뭐 야트 타러 제주도 갔다 온다 이런 거는 거의 상상하기 힘들죠. 요거는 가능하겠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타신 거 딩기급 요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큰 것들은, 요 정도 되는 것들은 일반인들이 좀 하기는 그림의 떡이리잔데, 어차피 사람들의 유휴 노동력이 많이 남는다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AI가 이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걸 디자인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걸 직접 AI가 만들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야트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자전거도 새로 구성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자전거 중에 하나가 체데크 자전거가 있어요. 체데크 중에서 투어링 모델, 이거 제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드림 바이크인데 이게 뭐 굳이 가성비로 따지면 형편없습니다만은 이게 카본이에요. 카본인데 카본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요걸 팔리는 판매대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요런 게 거의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이 자전거 한 대가 우리나라 한국산입니다. 한국에서 디자인하고 한국에서 생산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충분한 수요가 있다면 도시 전체 시민들에게 이걸 한 대씩 다 지급을 한다. 10만 대. 그러면은 이거 가격은 현재의 거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카본 파이버, 예전에 제가 이거 비행기를 좀 만들었었는데 보잉 787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거 제가 만들 때 잠시 있었습니다. 한 두세 달. 그때 카본 파이버로 다 이걸 부품을 동체 중에서 대부분의 많은 부분을 카본 파이버를 썼는데 이게 비싸지는 않아요. 카본 파이버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지금 이거 500만 원 하는 것을 한 50만 원에 대량 배포할 수 있는, 그죠? 이런 것들도 AI가 이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AI가 디자인을 하지만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작업에 사람이 투입하게 되겠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는 뭐냐니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그죠? 요걸 AI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결정한다 그럴까요? 그런 이걸 결정할 수 있는 AI를 우리가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더 적절하겠죠, 그죠? AI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AI가 시민 10만 명에 대해서 각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루하루 하루하루 일과표를 작성하는 데일리 월크시트를 작성해서 개개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민과 학생이죠. 학생 각각의 1년 업무 계획 작성하고 그리고 1개월 계획도 작성하고, 그죠? 계획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계획도 작성하고 또 이것도 일주 또 하고 그리고 또 하루 1일 작성. 뭐 잘한다면 1시간도 가능하겠네. 1시간당 너무 빡빡하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는 너 1년 동안 앞으로 뭘 배울 것이고 그 친구 학생의 어떤 적성과 능력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친구들의 어떤 적성과 능력을 파악을 해서 그런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앞으로 1년 동안에 뭐 정원 나무를 기르고 나무를 관리하는 걸 주로 원예라 그러나요? 원예를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첫 학기에는 뭘 공부하고 그리고 첫 분기에는 뭘 하고 첫 주에는 뭘 공부하고 이걸 다 과목을 다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시민도 마찬가지죠. 시민도 그 사람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은 손재주가 있으니까 요트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바다를 좋아하니까 요트 만들고, 이 친구는 자전거 좋아하니까 자전거를 만들고, 사실상 대부분이 다 수공업이 되겠죠. 수공업이 맞아요. 수공업. 왜냐니까 수공업을 할 수 없는 거는 다 자동화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남는 건 수공업밖에 없어요. 분업도 이제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요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죠? 자, 요 과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요 과정을 진행하는 방식이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일단 마누스한테 일을 시켜요. 시키고 그리고 또 이 친구 R1도 쓸 겁니다. 쓰고 만든 다음에 이 마누스가 제가 만들었던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반복할 수 있도록 요 링크 주소를 드릴 거예요. 링크 주소를 뭐라고 해야 되나 한 군데 공유를 할 겁니다. 공유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제가 만들었던 이 과정을 마누스가 그대로 반복을 해줍니다. 반복해 주는데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프롬프트를 계속 수정해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일단 제가 영어로 이렇게 다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한국어로 우리나라 말로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한국어를 이 친구도 잘할 것 같긴 한데 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는 한국어로 해서 여러분들 뭐 영어가 아무래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좀 더 편하게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웹사이트도 이 작업을 끝나고 나면은 끝난 것을 웹페이지로 변환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변환된 웹페이지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블리시 됐어요. 파블리시 했으니까 파블리시한 주소도 같이 여러분들 공유로 제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친구가 다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똑똑해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교통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이 친구가 제가 대략적으로 읽어봤는데 자, 또 교통 체계는 이렇게 스마트 AI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정말 정말 훌륭해요. 훌륭합니다. 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또 이 친구들이 많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많이 추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니까 마누스는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게 어, 그냥 제 능력 주피터의 능력만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이전에 비슷한 질문을 하고 비슷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의 지식들을 먼저 집대성을 해요. 집대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 생각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도 페이지가 어디 갔나요?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교통 자동화, 교통 물류 자동화에 있어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들은 나 이전에 연구했던 사람들이 스마트 시티의 교통 인프라, 6G를 이용한다는 이런 내용. 이런 거는 제가 이거 언급한 적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6G를 이용한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들 간의 통신 네트워크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쭉 해서 정말 뭐 야무지게 너무나 야무지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조금 더 보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결과가 하나만 넣은 게 아니라 방금 본 게 트랜스포테이션이고 그다음에 레지던셜하고 에듀케이션 에리어도 나왔고 에너지와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리고 가버넌스와 AI 다 다른 주제입니다. 다른 주제인데 아주 상세하게 잘 정리를 했어요. 아주 마음에 들게. 이 친구가 이걸 정리를 하는 데는 정말 제가 넣은 얘기는 이 위에 있는 요게 다예요. 요만큼이 다고 그리고 이 친구가 요걸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644페이지짜리 제주 스마트 시티 플랜 그죠? 이런 데이터 제주도가 돈을 수억 들여서 작성한 계획이에요. 이런 것도 다 읽어보고 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자, 이렇게 일단 초안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초안을 기초로 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판사도 넣고 변호사도 만들어 놓고 검사도 만들어 놓고 의사도 만들어 놓고 다 할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 다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기억하시죠? AI 에이전트 웹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시리즈가 있어요. 지금 에이전트 웹 시리즈가 한 60번 정도 나갔는데 에이전트 웹 강좌 있는데 지금 4월 오늘 16일 기준으로 60회 정도 진행을 했고 이것도 계속해서 한 200회 정도 진행을 합니다. 총 200회 분량이에요. 여기서 하는 게 뭐냐니까 이거는 주로 R1을 이용합니다. 딥식 R1 딥식 R1 이용하고 있고 조금 있다가 아마 다음 달쯤에서는 R2를 쓸 거예요. R2 이용해서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를 죄송합니다. 목이 아침이라서 그래요.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다 만들어 요걸 다 진행을 거의 다 했어요. 하고 있고 좀 남아도 있고 한데 이것도 다 실제로 다 구성합니다. 그래서 R1을 통해서 총 200회에 걸쳐서 대부분의 직업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직과 전문직이죠. 대부분의 전문직과 그리고 기관 뭐 도청, 시청 이런 것들이에요. 도청, 시청, 뭐 법원, 뭐 국세청 이런 것들. 요걸 다 자동화하는 요거는 뭐 회계사나 뭐 세무사, 뭐 판사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의사
요걸 다 만들어냅니다. 다 만들고 요걸 만들고 요것도 만들고 총 200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 60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40회 정도 남았죠. 140회까지 다 하면은 거의 다 만들어질 거예요. 다 만들어지면은 그걸 이제 마누스에 넣을 거예요. 마누스에 넣어서 마누스가 R1이 할 수 없는 걸 합니다. 그럼 R1은 지식, 그야말로 지식만을 제공해 주는 거고 마누스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르죠. R1은 LLM이고 마누스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R1 그걸 얘는 지식을 제공하는 지식 컨설턴트라 그럴까요? 컨설턴트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마누스는 워크예요. AI 워크, AI 에이전트라고도 표시할 수 있고 or work 실제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 코딩도 해주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R1으로 먼저 넣어서 R1에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져온 다음에 그 지식을 또 추가하고 수정해서 이거 나의 지식을 가다듬는 겁니다. 나의 지식을 수정 보완, 나의 지식을 수정 보완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마누스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줘서 얘가 실제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해서 코드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실제 코드도 작성을 합니다. 코딩을 한단 말이죠. 코딩하면은 이걸 이 코딩된 것을 또 마누스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러니까 수천 개의 어떤 코드들이 나와요. 모듈 수천 개의 모듈들이 구성이 될 텐데 이걸 다 총괄해서 다시 또 조립하는 작업을 누가 하니까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제가죠. 주피터 역할이 실제 모듈들을 다 조립을 하는 겁니다. 조립을 해서 그 최종 결과가 이제 AICT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 AICT는 기존 도시와 뭐가 다르냐? 많이 다른 도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대략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일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는데 코드가 막 나오고 아니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막 머리가 아플 텐데 머리가 아프기 전에 일단 전반적인 개요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반적인 개요를 이해하시면은 가능하면은 코드는 개괄적으로 볼 겁니다. 코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코드들은 다 제가 올려놔요.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링크를 넣으면 여러분들 파이썬 코드 다 넣을 겁니다. 코딩 많이 나왔으니까 코딩도 얘기를 좀 하죠. 코딩은 어떤 언어를 주로 쓸 것인가 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림이 제일 좋아요. 그림 언어가 제일 재밌습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이고 지금 근데 그림 언어는 아직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엘릭스 얘는 얼랭 기반입니다. 얼랭의 어떤 베이스 얼랭 베이스라 그럴까요? 얼랭이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얼랭 베이스긴 한데 그림이랑 언어가 제일 좋긴 한데 아쉽게도 이 그림은 아직까지도 라이브러리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언어도 같이 쓰겠습니다. 파이썬하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나중에는 그림만 쓰고 싶어요. 그림이 파이썬과 타입스크립트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나만 하면 좋죠. 그래서 그림 강좌도 제가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강의가 대략 이것도 한 4, 50개 정도 강의 녹화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4, 50개 정도 더 해서 그림 강좌도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배워서 그림으로 그냥 다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파이썬이나 타입스크립트로 이미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그림 라이브러리로 바꾸라고 마누스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가 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림 하나만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림은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배워야죠. 타입스크립트나 파이썬보다도 훨씬 더 재밌습니다. 제가 써본 경험으로 의하면 훨씬 재밌고 훨씬 간단하고 훨씬 엘러건트 우아해요. 언어가 펑셔널 언어 랭귀지 펑셔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개발자 여러분들도 개발자이긴 한데 저도 개발자인데 이 개발자들이 펑셔널이 좀 약하죠. 약하긴 한데 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는 팀 주피터는 그림이 기본 언어니까 그림으로 나갈 겁니다.
그만큼 우수해요. 그만큼 좋기 때문에 파이썬이나 타입스크립트는 당장은 쓰겠지만 나중에는 그림만 쓸 것이다. 그래서 코드는 일단은 당장은 마누스한테 그림 언어와 파이썬과 타입스크립트 세 가지로 구성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그림으로 할 수 있으면 그림으로 잡고, 그림으로 안 되는 것들은 파이썬이나 타입스크립트로 작성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코드를 다 구성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코드 링크도 다 걸어 놓을 거니까 코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마누스를 돌리면은 제가 돌린 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리플레이해서 여러분들 입맛대로 맞춰서 또 돌려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마누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다 있다고 가정합니다. 저는 무료로 버전을 쓰고 있는데 이 강좌는 마누스의 무료 버전 없는 분들은 무료 아이디 무료 버전을 쓰고, 신청하면 지금 아마 거의 다 줄 거예요. 저 신청한 지 거의 뭐 한 달 만에 받았는데 무료 버전을 받을 거고, 저는 유료 서비스도 살 생각이 있어요. 유료 서비스가 한 달에 월 한 5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월 굳이 여러분들은 유료 버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료 버전을 써보고 무료 버전과 뭐가 다른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무료 버전이면 충분합니다.